사천시장 예비후보 2명과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1명은 2026년 4월 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30분 등에 각각 출마 기자회견, 정책 비전 제시 등을 하였다. 첫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동식 현 사천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사천은 중대한 기회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4년간의 사천시장직을 수행하며 정책을 실행해 본 경험을 살려 첫째,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겠다. 둘째,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멈추고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행정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넷째,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정비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행정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사천의 미래를 맡기는 무모한 도전을 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했다. 이어서 둘째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김규헌 도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사천시 의회 9대 하반기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름 성실히 임했다며 사천시 제1선거구 도의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대에 걸친 시의회 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천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의 도약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정국정 사천시장 예비후보는 정책 비전 제시 6에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예비후보 1차 경선을 통과했다며 사천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우주항공 시대를 맞이하여 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말뿐인 정치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다며 사천을 바꿀 세 가지 약속으로 첫째, 우주항공 국가전략사업 대규모 유치, 둘째, 청년이 돌아오는 사천, 셋째,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는 민생시장이 되겠다면서 사천을 확 바꾸겠다고 했다. 마지막 순서로 3명 모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자, 그럼 박동식 사천시장님의 출마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천의 더 큰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 박동식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지금 사천은 중대한 기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 없는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실행으로 사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대명히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년 정부 항공증 개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사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져왔습니다. 저는 경남도의 의장과 도의원으로서 도전 전반의 정책과 예산, 지역 해난을 직접 책임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천시장으로서 지난 4년간 직접 시정을 이끌며 행정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실행해 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와 집행기관을 모두 깨고 난 저는 행정의 흐름과 구조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성과로 이루어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가져온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주항공 산업을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역 유치에 그치지 않고 정착 지원과 인력 양성까지 책임져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인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이 연결된 현실적인 정책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 정교하게 따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4년의 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시기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경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사천에 필요한 것은 준비된 정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준력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 사천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리더십에 사천의 미래를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경험이 결과로 나갈 것입니다. 사천을 도약시키는 선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지금 무인수사 관련해서 무인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일부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무인수사 관련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혈세 낭비 주차장, 주차장, 이라고 이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개통입니다. 개통하는 관광객들 또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에서 체류의 관광을 만들게 하는 인프라의 하나 축으로 만드는 것 같고 2019년도에 보면은 우리 사천시에서 예산이 80억이 무인수사를 매입하기에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는 몰라도 사업을 하게 되었고 주인 의사를 밝혀가지고 그 예산까지도 이제 삭감이 되고 사업을 추진할 과정 그리고 과정 속에서 빈시가 나오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제일 해치고 모든 앱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다 레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유수지에 대한 것은 국가 절차에 따른 행정 과정을 모두 다 거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특혜 의혹이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 또 이야기는 이적응적으로 결정돼서 이래서 사업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사업가. 그 다음에 우리가 결세를 합니다. 결세를 합니다. 지금 그때 부지가 어떻게 하고 그 당시도 80억이었던 이야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이 가까이 7,000개 되게 이 지역을 봐서 사천의 영역에 대한 선이라 선진이 투자다. 성과를 봐서는 우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리 창출로 요즘 전망도 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물수사 관련해서 매입 가격이 매입 가격은 어떻게 상정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분야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행정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보상 법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상계사 감정 평가 기관이 평가를 해서 선정한 금액입니다. 좀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2019년도에도 감정한 평가 금액이 나가 있습니다. 57금액. 그 금액에 비해서 크게 가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이야기한 도시 관리 관행이나 투자 심사 그 다음에 국제사 시비 과정들이 그 과정 속에 법과 법과 질서에 의해서 법과 지원에 의해서 그 절차로 이루어진 것은 정당한 보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과도한 어떤 그 매입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은 아닙니다. 시가 어떻게 해줄 거냐고 감정사가 선별해서 이렇게 했지 시가 어떠한 분야에 관여하거나 그런 사실 지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죠. 예,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확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을 활용하는 데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계획 구제가 아니라 단기적 활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 속에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 유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위해서 사천을 그 관광 랜드마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성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 보면은 지금 일부 언론이나 시민 요구제기하고 이제 그런 단계 가격이 나왔습니다. 언론이 역할이 하는 제가 좀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 개발 진짜 이런 분야에서 정전 보전을 하고 있고요. 때를 주려면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외적인 신뢰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치다 생각합니다. 시선의 이말대의 자체가 좀 틀려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재선에 도전을 하시는데 반드시 재선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오늘 이 집에 생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기반을 만든다면 이제 그 성과를 시민의 사고로 연계를 해야 해서 인간은 성장, 분야의 책임을 다하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등등은 연재로 지금 제가 생각되는 가능성을 마치고 다른 낮에는 자치들이 18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은 끝까지 참여하시는 겁니까? 경선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뉴스 경남 이종환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원대 사전 우주 캠퍼스가 일부에서 우주항공 캠퍼스가 실제 완성되는가 아니면 공약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진행되는 단계로 있어서 국립청원과 우주와 제공 결과가 충분합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박민호 총장이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고 왔습니다. 시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축하죠? 그냥 우주항공 캠퍼스 1단계 건설 사업이 교육부부터 검증됐다. 이미 선정됐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늘 제가 추천드렸죠. 이런 분야는 혹시 이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가정 속에서는 절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이미 지금 확보돼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에 개교는 순결 개출될 것이고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우리하고 캠프사 개교를 했고 올해는 20세기 11대 일어난 경쟁률 높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항공 캠퍼스가 앞으로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정도 많이 필요하겠죠. 같이 연구와 주시기까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가 실제 지역에서 무슨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0년 만에 우리가 산책 시간을 저는 그래서 나오셨어요. 교육과 연구 산업이 이게 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들 또 이 캠퍼스가 전문 인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직접 인력을 양성하고 한다는 것 되게 기쁜 괜찮을 또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 배우고 또 취업하고 또 나중에 창업하고 또 정착을 하는 그 과정은 우리 지역의 청년 문제 유출에도 가장 중심이 되고요. 또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 뚜르르 갔을 때 어떤 그게 있었냐면은 그쪽에는 IT 기업이 4,000개나 있어요. 그 안에 종사자들이 52,000명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 제가 보니까 한 75개, 그 다음에 R&D 이 센터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천도 지금 시장이 지금 바닥 비만 알고 있고 그렇듯이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은 프랑스가 50년 걸렸으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가 지원하면은 30년 안에 20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렇듯이 이런 학교가 인재가 양성돼서
인재 풀로 돌수도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캠퍼스가 규모가 작고 1학년은 창원에서 수업만 받는데 그쪽 캠퍼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제2단계가 가지고 적절치 않다. 캠퍼스가 1학년은 25년도에 해교를 다니는 오래전 학생을 보내는데 1학년 때까지는 좀 교양 과목들을 계속 가야 된답니다. 자원에서 여기서 일주일에 한 정도 납득을 가야 된다는데 3학년부터는 전공 과목과 실습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가고 또 우리가 본 캠퍼스가 완공이 되면은 이곳에서 제가 이게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박민은 총장과 그 간부들, 그 다음 우리 시의 저와 그러니까 우리 간부들을 같이 차원에서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우리 유병호 캠퍼스가 색깔을 만들어서 단과대학을 만들겠다니 그래서 박사까지 앞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책임자는 누구 할 거냐 중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온다는 자체는 이렇게 뭐 학교의 총장이 그런 생각을 까인다는 종교가 굉장히다고 생각하는데 까인다는 자체는 사체에 대한 미래이 상당히 크다,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다음에 또 기장이기 때문에 꼭 한 분만 여성분 기장님 계십니다. 기장님. 한국금융영재신문 정결 기자입니다. 민성기간 동안 시장을 이끌어 오셨는데 다시 한 번씩 시장에 도전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예선에 도전하는 개인적인 소회와 각오를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 와중에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반을 만들어서 이 예를 들었으니까 예산을 못 받게 되는데 예산을 못 받게 되는데 중단하는 성장 또 우리가 그 책임을 지는 위해서 지금 다시 출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시간만 다음에 또 김유원 도의원 이후로 기장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박동식 사천시장 출마 계좌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일 저 전국정은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예비후보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당원과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와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식으로 사천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주항공 시대를 맞이하여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뿐인 정치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천은 오랫동안 말은 많았지만 변화는 적었고 부는 컸지만 시민이 체감한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정치는 늘 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청년은 떠났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이름값, 경력 포장, 정치적 인맥만으로는 속지 않습니다. 사천에 필요한 사람은 또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진정 사천에 필요한 사람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 실력을 증명할 사람, 시민 앞에서 책임질 사람입니다. 저 전국정은 다릅니다.
진짜 다를 것입니다. 저는 공대 출신으로 LG그룹에서 기업 경쟁력과 실행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로 미국 기업 연수를 통하여 선진 도시의 다양한 구조를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전국 공익자 모임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고향 사천으로 돌아와 블루베리 농사와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장, 민간 암행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사천을 직접 보고 겪어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서 사천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선거철마다 갑자기 시민 앞에 나타난 사람도 아닙니다. 사천의 현실을 몸으로 겪고 사천의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해온 사람입니다. 이번 결선은 단순한 후보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 후보님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저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병두 마을이장 시절 무엇보다 마을 공동 이익을 위하여 활동해 왔듯이 저는 사천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사천을 바꿀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주항공 국가전략산업 대규모 유치입니다.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과 미래 산업 프로젝트를 끌어와 사천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돌아오는 사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정주 여건을 묶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체류형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무너진 골목 경제를 살리는 민생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각종 행사장만 찾아다니는 시장이 아니라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결과를 남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천 발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하며 그리고 중앙과 경남을 잇는 정치적 연결력을 바탕으로 사천의 미래산업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진을 찍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천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느냐일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해냅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번 결선은 누가 더 오래 정치를 했는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더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지를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누가 진짜 사천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시민 앞에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 전국정은 기득권의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후보입니다. 말뿐인 후보가 아니라 실천의 후보입니다. 과거의 후보가 아니라 미래의 후보입니다. 사천을 바꾸는 선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사천의 판을 확 바꾸겠습니다. 저 전국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유수빈의 최민도 기자입니다. 우주항공 국가전략사업 대규모 유치와 관련해서 그 후보님이 사천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님이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주항공 산업도시가 되려면 일단 도시 계획이
대폭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 하면 이제 산업 물동량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도로 문제, 그다음 주거 문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목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공연 좀 내셨는데 실제로 3,000보나 4,000이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4,000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골목시장이 살아나는 것보다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소득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지원만 계속 킨다고 해서 이 경제가 확대가 되지 않는 거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골목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이 얘기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라스베가스 도시가 성공한 걸 제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 시에서 재정 부담 한 50%, 숙박비를 50%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아마 4천에 몰려오지 않을까. 오면은 숙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관광 쇼핑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것이 4천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 3배 정도 이상 올라간다는 통계를 나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이제 매출로 연결되니까 그걸 효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시장에 가니까 상당히 저도 또 많이 느꼈는데, 이거는 이제 쇼핑 문화가 완전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수도 줄어들긴 했지만 쇼핑이 지금은 과거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쇼핑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채소 같은 거는 그 외에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떤 우리 지역 사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서 이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서로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삼천포 시장 같은 경우, 삼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일단은 예전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좀 난해하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유 공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청년들이 거기서 IT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일반 농산적 개발 사업에 보면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저번에도 정책 공약 발표하시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기자들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본선에 가서 밝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번과 같은 이런 지금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본선 가서 다시 밝혀주실 건지.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천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집권 여당의 어떤 그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 사천은 지금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우주항공청만 들어와 있지, 우주항공산업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위성이라든지 드론, 연구소, 그다음 항공 MRO 이런 게 사실 같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의 강력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반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뭐 특히나 이번 기회가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4천 시민들의 부분일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나서게 됐던 겁니다. 네, 한국금융경제신문 정겨울 기자인데요. 여기 기자 해경문에 언급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상화 부분과 뭐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좀 디테일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 장점은 장점이라고 하면 말씀도 잘하고 분량감도 있고 중앙에 인맥도 많이 있고 하는 것은 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라 그러면은 굳이 단점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 제 장점 단점 말하는 겁니까? 방금 먼저 제 후보에 대한 제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을 이장을 했던 사람이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마을 이장은 사실 뭐 얼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 다니면서 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제일 경쟁적인 집단이 기업입니다. 제가 그 LG 그룹에 다니면서 그런 걸 정말 느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걸 막 느끼면서 공무원 세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제가 배웠다. 그걸 이제 접목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공무원 세계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좀 도입하면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 경쟁력을 한번 접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재일보 이동희 기자입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답변에서 그 공무원들에 있어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간 도입한다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질문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업 경쟁 능력이죠. 급수가 낮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수당을 더 받는다든지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그 요지 자체가 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국가전략산업 그 대규모 유치 관련해서 사천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사실은 두고 도로 정주여건 이런 쪽에만 좀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제 질문 요지는 국가전략산업 대규모 유치 관련해서 사실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지? 기업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기업을 유치를 하겠는지 그런 계획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이나 드론, 위성 드론, 그 다음에 R&D 클러스터 하면은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MRO, 항공 MRO. 근데 항공 MRO 같은 경우는 이 또 부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항공 MRO 사업, 민간 MRO 사업은 유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 MRO 사업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김남희 양기석 기자입니다. 오늘 정책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당면 과제가 좀 결선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선도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결선에 임하는 비책이라든지 특별한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이 어제 있었던 그 최상호 후보 그 기자회견과 좀 다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들이 지금 현재 숫자 한 2배는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지금 시에 지금 아마 한 1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25%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상 못 오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선에서, 그럼 결선이 이번 주말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뭐 지금 후보님이 상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1차 경선에 있어서 그 득표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가 기간이 일주일 딱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큰 이벤트 일어날까라는 생각은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성실한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제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보이는 화면으로는 그 예비 후보들이 보면 보통 자기 그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들이 그 다수가 참여한 후보와 좀 소수가 참여한 후보가 있는데, 보이는 이미지로는 이미 약간 그 예비 후보들이 상대 후보 쪽으로 이렇게 약간 쏠린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후보자가. 그렇습니까? 그 앞에 나섰던 사람들만 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체 뭐 당원들의 의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 당원들은 대부분이 앞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지, 이걸 가지고 어떤 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었더라면 또 다른 또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왕 기회 주시려면 같이 우리 예, 지금 그 관계는 우리가 쉽게 진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주에도 최구식 의원 쪽에 그 지역의 후보들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의 권리당원이나 진주의 권리당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민심을 못 읽은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다 같이 시작할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언급했던 불출마 의사를 번복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사천시의회 하업을 위해 저 개인적인 정치의 미래를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마주한 사천의 현실은 저 개인적인 약속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천시 제1선거구 경남도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그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제8대 사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2022년 제9대 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 하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를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과 재정 통제는 물론 행정 통제와 사회복지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의 영역에는 의미를 키워왔습니다. 중앙정부 경남도의 보조금 또는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지자체 예산 약 1조 원 중 79%에 달하는 7,54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이전되는 보조금과 국도비가 예산 확보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95년 통합 사천시가 출범할 당시 사천시의 예산은 1,460억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30년이 경과한 2026년도 당초 예산 1억 원을 돌파하여 제7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당시에는 인구가 12만 2천 명이었으나 2026년 4월 지금 현재 11만 2천 명으로 약 1만 명여 명의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신설, 국가항공산단 준공 등을 볼 때 외형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천시의 자체 재원은 7%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으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각종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더 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예산의 심의 의견에만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도용 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현안을 도정에 반영하여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기훈은 이러한 역할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제1선거구 도의원의 기회가 저 김기훈에게 주어진다면 2대에 걸친 시의회의 역할을 경험으로 사천시 우주항공청 복합도시의 도약과 발전,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조기 건설과 농업인의 복리정기, 더불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경제 방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와 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사업 단계부터 사업 시행의 목적과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과 주민들의 공정할 수 있는 세밀한 거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가 놓치지 않고 세밀하고 촘촘하게 챙겨 정책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제도화하여 현장 민원과 인터넷 상담
민원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설계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기술, 안보, 경제가 결합된 전략 산업입니다. 연구소, 기업, 대학이 연계되는 클러스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하나의 원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정액과 청년 농업, 영농 정착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인 특가, 건강검진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등을 돌봄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조성과 데이터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섯째,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주말마다 프리마켓과 야시장 등 지역 문화 공연의 상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 임대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남도와 공공배달웹 활성화를 통해 민간웹과 경쟁력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이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김기호는 말이 아닌 성과로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끈기 있고 책임 있는 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하여 사천 시민과 함께 여기 계시는 시민들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는 진정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자님 유석김의 최민두 기자입니다. 그 예비 후보님은 지금 예전에 그 탈당 근육 그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공간이 그 후보자 면접 시 혹시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은 조금 있었는데 제가 답을 하기로 그 전반기 후반기의 규모로 볼 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전반기 의장 하신 분하고의 경선 과정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선당 구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진 탈당을 하였고 또 그리고 제가 그 탈당을 했지만 우리 국민힘과 같이 움직이고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행동하다 보니까 그 당에서도 저한테 큰 기회를 줘서 복당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가 질문드리거든요. 국민의힘 그 당규에 보면 제4장 그 제14조 그 부적격 기준을 보시면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부적격 기준으로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기 전에 제 스스로 그 당에 대한 그 분위기나 역할을 당 하업시키기 차원에서 제가 먼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은 그런 부분은 없고 제가 먼저 징계하기 전에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징계 받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탈당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당규에는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만 최근에 이대 양기석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약 중에 국도비 확보의 속력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발굴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제가 하고 싶은 사업들은 여러 가지 또 많이 공약으로 구상을 해놓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또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면 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국도비 예산 확보나 이런 거 볼 때 사천시 의장을 하다 보니 사천시가 도의원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그리고 도의원이 시의 전반적인 국도비 예산을 나가주려고 하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또 도의원이 하고자 하는 역할과 임무를 완수하면서 사천시 발전에 큰 국도비나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업적인 걸 한 말씀 드리면 뭐 다른 우주항공청이나 다른 것도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제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선진공원에 이 좋은 시설이 있고 경남도 좋고 좋은데 거기에만 조금 더 투자하면 요즘 우리가 계속하는 게 시청 앞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점이 촉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촉순도에는 또 유등축제까지 하면서 세계적인 또 유등축제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체 예산만 아닌 전국의 예산이나 나름대로의 확대를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저도 선진공원을 경관 조명이나 문화재와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 진주 촉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는 거기 강이 없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게 그 앞바다가 있습니다. 사천만 거기다가 유람선을 저녁에 여수 밤바다처럼 좀 띄우고 본장 쪽에 있는 데 경관 조명을 좀 더 활용한다면 진짜 남해와 또 사천의 삼천포와 연계했다면 더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것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 사천공항이 이 지도를 바로 보지 말고 거꾸로 놓고 한번 본다면 이 남해안 바다가 태평양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일제강점기 때 왜 사천에다 비행장을 세웠겠습니까? 사천에서는 지도를 거꾸로 보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이 중심이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항공도 옛날에 풍수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여기는 충분하게 항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하늘에 세배가 진행할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곳인데 우리가 우주항공청이나 전반적인 항공산업이 들어온다면 젊은이들도 고가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면 우리 지역에도 문화적이나 이런 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다른 후보들하고 좀 다른 역반응을 저는 그렇게 창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창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가지고